그래도 이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더 몇 년 동안 정착이 돼 있긴 했지만 2년 2013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일본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죠. 아베노믹스 이후에 한국 사람이 굉장히 얄밉게 생각하는 자기들 주가 올라가고 얘랑 같이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그냥 피해를 많이 본 아주 그냥 그런 건 하여간 많이 올라가고 미국 뭐 이제 빨간색 당연히 뭐 미국 주식시장 거의 2년만 그래서 그렇지 뭐 4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은 진짜 유례 없는 지금 포함이 4년 동안 두 자릿수로 계속 올라간 거는 역사상 많지 않거든요. 미국에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을 때가 있었어도. 그리고 중국 후학동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위안을 삼는 게 중국 시장도 나쁜데 근데 갑자기 싹 올라가서 우리나라만 이제 이렇게 이런 거고 주요 국가 중에는 사실은 러시아 빼고 우리나라 거의 꼴찌.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자체 자금은 조금 이제 러시아 지수 좀 사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고객분들한테 사긴 좀 어려운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. 근데 한 뭐 3, 4년, 5년 갖고 있으면 좀 반드시 올라갈 것 같은데 디폴트 할 수도 있고 디폴트 하면 더 사면 되는데 근데 그런 고객 주식을 그렇게 사긴 좀 어려운긴 한데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도 좋게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뭐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안 좋으면 이제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유가 생기거든요. 원래 실제로는. 이게 선행을 하기 때문에 남도 모를 때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좋아지는데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거죠.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조금 길게 보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수입 부분 무조건 원유가가 하락은 길게 보면은 결국은 세금 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비가 안 느는 이유 자체가 이런 것도 크거든요. 이게 뭐 내수가 성장도 안 하지만 소비가 성장도 안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,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비용이 주거 비용인데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돈 쓸 데가 없는 거인데 이게 거꾸로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. 유류값이 떨어지면 기름값도 떨어지지만 이 이제 원유를 원료로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제품이 결국에는 반영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갑자기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항상 원화 강세 했는데 달러가 강세 기조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강세가 좀 달러 대비 좀 주춤해져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엔화는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은 많겠지만 좀 그게 옛날보다 좀 나아진 거죠. 원화가 강세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달러 대비 최소한 방향은 그건 나아졌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가 외국 기관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제 7, 8월 달에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많이 좋게 봤었어요. 그때 이제 막 정부에서 초이노믹스가 사실 경기 부양도 할 것 같고 막 이제 배당 주주환원 정책이 이렇게 기대감이 좀 있고 실제 주가가 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뭐 현대차가 10조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게 그냥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 이제 분위기가 좀 쏴해지고 또 좀 있으니까 삼성 물론 뭐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SDS 뭐 외국인들 자기들도 많이 참여해서 돈 많이 벌었지만 근데 그 시각 자체는 이제 부정적인 거지. 인위적으로 뭐 비상장사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상속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게 거기다 땅콩 사건 같은 여기에 터지니까 우리나라 재벌그룹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그냥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좀 이제 법도 통과돼 여기 이제 안 썼지만 작년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나빴던 이유가 여러 개지만 뭐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, 현대차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3분의 1인데 또 납품하는 회사들 이렇게 우리나라 IT 업체들 중소형자 말이 좋아서 이게 IT 벤처 회사지 다 삼성 납품 회사들이고 사실 이 다 합치면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고 현대차 안 좋은데 뭐 코스피 가중평균이 있는 게 좋은 게 지적이죠.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뭐 옛날같이 돈을 못 벌겠지만 그 스마트폰 쪽이 어쨌든 반도체 호황이고 조금 이제 바닥은 지난 것 같고 현대차는 요즘 계속 떨어지지만 뭐 그래도 아직도 뭐 회사가 꼬꾸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그다음에 뭐 그냥 다른 큰 이제 좀 대형주들이 있는 산업들이 보면 거의 이제 뭐 나빠질 때는 나빠져서 주가 측면에서 진짜 바닥이 많이 왔고 그런 면에서 뭐 또 이렇게 이제 약간 배당 기조라든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그렇게 작년보다 나쁠 것 같지는 않고 또
이게 이제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좋게 전망하는 시각이 원래 이제 전망하라고는 항상 상정하거든요. 이게 뒤에 높다고 그래야 별로 틀리지 않으니까 지나보다 잊어버리니까.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잘 없는 거 보면 이럴 때가 뭐 역설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 참 이게 논리적으로 약한데 실제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. 그럴 때가 이럴 때 주식처에 손해보기 참 어렵고 이게 뭐 앞으로 이제 3년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이 최고점이냐 아닌 건 100% 확실하잖아요. 그럼 뭐 지금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 사실 너무 좋은 시장이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작년 9월 이후에 장이 좀 어떤 장이었냐고 하도 좋은 분야가 없으니까 조금 회사가 좋은 돈이 몰려가지고 너무 비싸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막 이렇게 로션 분들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쁘면 너무 떨어지고 옛날 같으면 요만큼 떨어졌다 올라가는 게 그냥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런 유형들 있잖아요.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아도 가치가 있는 근데 너무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그게 오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도 좀